2025년 최저시급이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4년보다 1.7% 상승한 170원 오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일당 8만 2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인 경우 48만 1,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인 경우 209만 6,2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 월급은 2024년 대비 35,530원 오른 금액입니다. 새롭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1만 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사장님은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임금을 제외한 다른 근무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변경 합의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직원에게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사장님, 직원 모두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종이책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로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교과서를 말합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기능은 맞춤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면 인공지능이 학생마다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서 성취도가 낮은 느린 학습자에게는 기본 개념을 달릴 수 있는 기초 학습 과제를 추천해주고 성취도가 높은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이나 논술 같은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처음 도입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부모들 궁금하실 텐데요. 학생별 학습 정보는 통합학습 기록 저장소에 보관되어 학부모도 자녀의 학습 참여도, 과목별 학업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학교 수업에 궁금하셨던 학부모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J 대형통운은 25년 1월 1일부터 주 7일 배송으로 주말에도 24시간 이내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항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8월 말까지는 대한통운의 택배시장 점유율이 33.6%, 쿠팡이 24.1%로 나타났지만 올해 2분기는 대한통운 28.3%, 쿠팡 36.3%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쿠팡의 성장은 당일 배송, 아침 7시 전 배송을 보장하는 로켓 배송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항해 CJ 대한통운은 내년 첫 일요일인 1월 5일부터 주 7일 배송 체계인 매일 오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택배 서비스는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CJ 대한통운의 매일 오늘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는 공휴일과 일요일 포함해 매일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배송의 편리함을 넘어 소비자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일본 여행 다녀오실 때 좀 더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본 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예정인데요. 매년 일본에 다녀오는 여행객이 많은 만큼 사전 입국 심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심사서를 작성하고 일본 입국 심사대에서 많은 줄을 기다려 입국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일본 심사관을 배치해서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미리 입국 관련 서류와 지문 등을 심사하고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정말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쳐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이제 더 편하게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인스타그램은 모든 미성년자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공개 계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콘텐츠가 승인된 팔로워에게만 보이게 됩니다. 현재 공개 계정을 운영하는 청소년은 그들의 일상과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진, 위치 정보, 심지어 간지사까지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청소년 중 많은 이들이 원치 않는 메시지나 악성 댓글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계정의 비공개 설정은 사생활 침해,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범죄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로 새로운 화폐가 도입됩니다. 물건을 살 때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요. 조만간 현금과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현금을 대체할 디지털 암호화폐인 CBDC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CBDC는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9개 은행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지역화폐,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연금,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중앙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화폐를 현금과 1대1로 교환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삶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지하철, 버스,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구축하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말합니다. 최근 SNS에서 내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중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을 중단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제공해 오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지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 점차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학생,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서 큰 불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예산을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정부의 재정 운영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더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해외 원조 예산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5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